2번 문제를 보면 여기 성적 현황이 되어 있는 데서 학과가 이렇게 있는데 학과에서 건축공학과는 학생들의 전공은 여기에 있죠. 전공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조건을 G3, G14에 입력하고 전공의 평균은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라운드업 중에서 우리 라운드업을 써야 되겠고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average라는 함수를 쓰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올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라운드업이라는 함수 두 개를 인지를 하셔야겠죠. 자, D-average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로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 번호를 넣어주시고 네 번째는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DB 함수가 나오면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운드업은 올림이죠. 그래서 여기는 값이 나오고 자릿수를 지정을 하는데 자릿수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식,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D-average 그러면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라운드업 그러면 올림을 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면서 인수 3개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셔야 되고 라운드업은 인수 2개인데 이 자릿수의 의미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먼저 조건을 먼저 처리하셔야겠죠. 학과가 건축하라는 조건을 학과가 건축공학과라는 조건을 여기에 복사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이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3이 되죠. 그래서 D-average를 넣어주시고 Shift F3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탭 3 탭 요거는 뭐예요? 계산할 열번호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탭 3 탭으로 내려오시고 조건 범위는 학과가 건축학과 그러니까 83.66666 나오네요.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그러니까 지금 D-average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라운드업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예요. 한 자리 표시가 2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D-average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업만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에서는 지점과 여기 이제 지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점과 상품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 단가표가 여기 있어요. 단가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구하는데 총 판매액은 여기 있는 판매량과 판매가 판매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뽑아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뽑아다 얘하고 얘를 곱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 단가표의 지점명은 지점의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결합한 거예요. 자,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명이 나와 있는 강남 A, 강남 B, 강북 A, 강북 B를 찾아서 그거와 같은 열에 있는 판매가를 뽑아다가
판매량하고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1행, 2행, 3행에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져가서 넣는데 찾으려는 값이 표에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북이라는 글자와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서 결합해서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 결합을 하는 작업입니다. 문자열 결합. 3번 문제는 찾으려는 값이 문자열 결합을 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vlookup을 사용하죠. vlookup 그럼 여러분이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세 번째 인수가 그 절대 주소 범위에서 뽑을 열 번호를 넣어준다 그랬어요. 네 번째가 방법이에요. true, false를 사용해도 되고 true 대신에 0, false 대신에 2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일치, true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언제 쓴다 그랬어요? 숫자가 주로 오름 차순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간값을 갖는다 그랬고 생략 가능하며 자기보다 첫 번째 작은 값으로 찾아가는 역할을 해줘요. H로가 아니에요? V가 H루급이었군요. 네, 여기 뽑을 열 번호가 아니라 행번호. 행번호를 넣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지정하시고 뽑을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항상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H룩업이네 그러면 첫 행에서 찾아요. 요걸 같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H룩업 그러면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주로 첫 행에서 찾아야 돼요. 첫 행에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형태에서는 찾으려는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문자열 결합 작업을 하는데 강북이라는 지점에 문자열 결합이니까 AND예요. 그 다음에 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를 뽑아요. left와 right는 1일 때 생략 가능하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찾으려는 값들을 만들었어요. 이제 문자열 결합으로. 그러면 얘를 H룩업에 의해서 찾아서 뽑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3행에서 뽑아요. 얘는 문자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뭐를 써야 돼요? 0을 써야 돼요. 근데 강남 A, 강남 B, 강북 A, 강북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름차순 돼 있죠. 2를 써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랑 2급 할 때는 그냥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을 때만 1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는 구간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0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얘가 판매가를 뽑아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판매량을 넣어주시고 이 내용을 채워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문자열 결합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15에 있는 값과 right에 의해서 오른쪽에 하나를 뽑아서 결합해서
찾으려는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H 룩업에 의해서 단가를 뽑고 수량을 곱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러지 하시고 총점 범위 잡고 엔터. 그럼 평균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평균을 뭐 해달라 그랬어요? 소수점을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트런케이션 넣어주시고 콤마 0을 하거나 생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서 가로를 놓아서 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nd 다운표안에 여는 가로를 놓으시는 거예요. 아, 가로가 붙었네. 그러면 여기서 and 하시고 결합을 하시는데 뭐를 할 거냐면 stdev s를 이용해서 그냥 범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데 41.04 어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평균값이 나온 얘를 소수점을 잘라 버릴 거예요. 이 앞에다가 트런케이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원래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가로를 닫으셔도 돼요. 그냥 콤마 0 하시면 얘가 소수점을 잘라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닫는 가로를 놓주는 문자열 결합 작업이에요. 문자열 결합 문제가 나오면 쉬워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안 들고 and 결합하고 하는 형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드린다 그러면 자, 먼저 에버러지라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수점 이하를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로 여는 가로를 결합하시고 트런케이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stdv를 먼저 하시고 닫는 가로를 추가하는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나씩 작업을 해가면서 완성을 해보시면 돼요. 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가 신체 검사 결과 표가 있어요. 자,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도는 여기 체중이 있어요. 체중 곱하기 신장의 거듭 제곱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파워예요. 파워가 거듭 제곱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비만도가 30 미만이면 저체중, 20 이상 25 미만이면 표준, 그 외에는 비만을 표시하는데 if와 파워 함수를 쓰라 했어요. 자, if 함수는 참 거짓 두 가지만 쓴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저체중, 표준, 비만 세 개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 중첩 if예요. 중첩 if.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가 중첩 if구나 하고 중첩 if 사용하는 거 기억하시고, 파워라는 함수는 여기 뭐처럼 거듭 제곱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값이 나오고 뭐 재승이라 그러죠. 거듭 제곱을 하는 거예요. 뭐 if 함수는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를 하는 건데, 이 함수가 중첩 if라는 거죠. if 함수가 나오면 항상 true, false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비만도가 20% 미만이면 하고 나와 있죠. 이면 앞이 조건이에요. 이면 앞이 비만도가 20 이상 미만이면 저체중. 그러면 비만도를 구하는 식을 먼저 이용해서 체중 곱하기 거듭 제곱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곱하기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워. 그러면
신장, 2. 마법사를 들어가도 얘는 뭐 인수가 두 개니까 Shift F3 하면 넘버와 파워. 넘버는 지수라 그래요. 지수. 그래서 얘가 거듭 제곱에 의한 비만도를 구해주는 거예요. 체중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네요. 또 엉뚱하게 했네요. 자, 나누기 값이 이제 크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만도를 측정하는 값이 나왔어요. 이게 A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20보다 작아요를 판단해서 true, false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중첩 if니까 if 함수를 추가하자마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미만이면 20 미만이면 저체중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저체중. 그 다음에 아니면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는 게 중첩 if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이기 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20 이상 25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20 미만은 저체중으로 표시하고 아니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온 값들은 전부 20 이상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20 이상은 판단할 필요가 없고 25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25 미만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예요? 걔 표준인데. 얘가 표준.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외에는 비만. 여기다 비만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중첩 if 문제예요. 중첩 if가 나오더라도 항상 if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항상 true, false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true, false를. 그래서 if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먼저 비만도를 책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값이 20보다 작아요를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조건을 복사한 다음에 참일 때 저체중,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칸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를 이용하여 if 함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1번 문제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1위는 별 3개, 2는 별 2개, 3위는 별 1,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순위는 총 판매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이 1위고 if와 랭크와 추주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골라 쓰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는 이 문제는 if 랭크로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추주 랭크로 풀어도 돼요. 그럼 각각 풀리는데 얘는 세 개를 다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먼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시고요. 랭크 if에 의해서 순을 구하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데 1등, 2등, 3등일 때, 그러니까 추주 함수가 참일 때 쓰는 거예요. 참일 때 추주 함수를 쓰는 문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풀이를 하면 추주 함수는 선택 번호를 구해요. 그리고 1일 때, 그다음에 2일 때, 이제는 3일 때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죠.
if 함수는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정하는 if 함수죠. 추주 함수는 다 기억하시죠?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먼저 지정하시고,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여기도 방법이 이렇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나 0과 1로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 0은 내림차순 등수를 구해. 그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거로 생략 가능합니다. 방법 1은 오름 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작은 수의 1등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를 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사용했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는 판매 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요. 그래서 판매 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 것은 랭크 EQ에 의해서 순위를 알고 싶은 값 탭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등수를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등, 2등, 3등을 구해서 1등은 별셋, 별둘, 별하나. 그리고 각각 넣어주고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3등 이내에 들어왔어요. 하고 순위를 구한 값에 3등 이내인지 true, false를 구하시고 이제 if 함수를 넣어주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참일 때 뭐를 하느냐, 여기서 choose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hoose를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이름 상자에서 choose를 골라 써야 되는 좀 복잡하니까 choose라고 쓰시고 마우스를 여기 choose를 콕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choose로 바뀌죠. 그러면 choose 함수의 인덱스 넘버가 뭐냐 그러면 선택 번호가 순이에요. 순위.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choose 함수를 들어오는데 얘가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따옴표 지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choose에 들어와서 선택 번호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넣어주시고 미음 한자를 이용해서 검은 별을 복사해서 하나, 둘, 셋, 여기는 2개, 여기는 하나. 이렇게 참일 때 해야 될 일을 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면 이제 아니면일 때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if 함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백이에요 하고 따옴표 아니면 공백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처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if 문제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참일 때 해야 될 일을 뭐 했어요? 참일 때. 그러면 합격, 불합격 이런 작업을 했는데 얘는 참일 때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을 찍는 작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3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true, false를 구하고 if 함수를 추가해서 choose 함수에서 선택 번호가 랭크 함수니까 복사해서 집어넣고 별셋, 별둘, 별 하나를 찍어주고 아니면 공백을 찍는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